안녕 여러분. 면왕정가 수업은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왕정가를 상충곡과 똑같이 백지 테스트를 볼 예정이므로 여러분들은 이 영상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상 수업 내용을 배속으로 설정해서 빠르게 듣거나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구간 반복을 해서 들을 수 있겠어요. 아무튼 내용 이해를 잘 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면왕정가는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또 시험 날짜도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서 시험 공부까지 마무리할 만큼 잘 듣고 이해하세요. 면왕정가의 작가는 송순입니다. 송순은 면왕정가라는 작품에서 자연 예찬과 연군 지정이 뭔가요?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죠. 강호가도는 뭐죠? 자연을 예찬하는 문학의 한 풍조를 강호가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확립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진 작품이 면왕정가예요. 송순은 조선의 문관, 양반으로 벼슬과 학문, 자연친화의 삶 등을 모두 누린 후에 관직에서 물러나서 고향인 담양에 면왕정을 짓고 후배를 양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배 중에 가장 대표적인 후배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정철이라는 관동별곡의 작가 정철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작품을 좀 들여다볼게요. 작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음보의 무제한 연속체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죠. 가사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면왕정가라고 해서 면왕정을 두고 어떠한 내용이 전개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 작품은 면왕정의 위치와 면왕정의 근경, 원경, 가까이에서 보는 경치, 멀리서 보는 경치를 뜻합니다. 면왕정의 사계절 풍경, 면왕정에서 즐기는 삶과 흥취, 만족감이 드러났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임금의 은혜로 돌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 시간에 배운 상충곡의 영향을 받아서 강호가도의 계보를 잇고 있는 문학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죠. 상충곡은 봄의 경치에 대한 예찬만을 다루었다면 면왕정가는 사계절에 대한 예찬과 구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니까 그런 특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작품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백지 테스트는 여러분한테 이 원문을 주고 현대어로 번역하는 형태로 상충곡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고유어와 한자어가 여러분들이 잘 현대어로 번역이 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란 뜻은 아니고요. 외워야 할 것은 외우고 옛날 고유어는 외워야겠죠. 또 다른 작품에서 다뤄질 거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이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학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막 시작하면 면왕정의 위치와 모습이 제시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무등산에 한 줄기가 동쪽으로 뻗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와서 제월봉이 되었거늘. 제월봉을 이루었네요. 여기까지 이해갔죠? 두 번째 컷 들어갑니다. 무변대야. 주변에 경계가 없는 큰 들판을 뜻하죠. 무변대야에서 무슨 생각하느라고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버려놓은 듯 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듯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할 거예요. 뒷부분을 하다로 해석하면 좋겠고 우리는 직유법으로 계속해서 표현 방법을 분석해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일까요? 무변대야에서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이 제월봉이죠. 그래서 제월봉이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하는 이 시행에는 의인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월봉 7구비 중 가운데 구비에 대한 묘사가 세 번째 컷에서 나타납니다. 가운데 구비는 굼기,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구멍 밖으로 꺼내서 앉혀놓은 듯 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지금 가운데 구비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늙은 용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이것이 원관념, 이것이 보조관념. 자, 네 번째 컷 들어가겠습니다. 넓은 바위 위에 송죽을 해치고 정자를 앉혀시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바위가 넓게 조성이 됐나 봐요. 그래서 소나무와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앉혔는데 이 정자가 뭘까요? 면왕정 되겠죠. 다섯 번째 컷에서는 면왕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구름 탄 청아기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벌린 듯 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구름 탄 청아기 두 날개를 펼친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면왕정의 전체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구름 탄 청아기라고 한 부분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전체적인 모습 중에서 이 지붕이 청아의 비유가 됐다는 것을 살펴볼 때 푸른색 지붕이라는 것도 끌어낼 수 있겠어요. 청아 부분에서 우리는 푸른색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찾을 수 있고 또 하나 직유. 이제 더 이상 직유는 찾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듯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면 우리는 모두 직유 찾아봅시다. 네. 전체적으로 면왕정의 위치와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서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옆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면왕정의 주위 경치에 대한 묘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이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이 페이지에서부터는 면왕정에서 화자가 본 것 4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작품에서 본 것 4가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산, 용천산에서 내린 물이 면왕정에서 보니까 산 2개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더래요. 정자 앞 넓은 들에 올롤이 펴져 있으니 넓거든 길지 말고 푸르거든 희지 말지. 이 표현은 고전 논문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으로서 넓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푸르면서도 희다. 모두 4가지 속성을 다 갖췄다는 뜻입니다. 고전 논문에 주로 나오는 표현이므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세요. 물이 이러한 특징을 가진 물을 면왕정에서 봤다는 뜻이네요. 이 페이지 4번째 컷에서는 물을 비유하는 2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옥천산, 용천산에서 내린 물은 쌍용이 몸을 뒤트는 것 같고요. 긴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답니다. 물을 쌍용과 긴 길의 비단에 비유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디로로 가노라 무삼일 배아빠. 어디로 가려고 무슨 일이 바빠서 물 흐름에 빠르고 쉴 새 없이 흐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닿는 듯,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옥천산, 용천산에서 나린 물이 이렇게 쉬지 않고 흐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면왕정에서 본 첫 번째 대상을 소개했네요. 7번째 컷에서는 면왕정에서 본 2번째 대상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무소칭, 기억해 놓으세요. 잘 연결이 안 되죠? 그리고 보이지 않아서 선생님이 옆에다 썼습니다. 물을 쫓아 펼쳐진 새하얀 모래밭, 모래사장은 눈같이 펼쳐졌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면왕정에서 2번째 보게 된 모래사장이 나오고 있고요. 모래사장을 비유하는 눈이라고 하는 우리 보조관념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모래사장이 그만큼 어쨌다는 뜻이에요. 색채가 희다라는 그러한 속성을 보조관념 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 3번째 대상은요, 기러기를 보았답니다. 어지러운 기러기들은 무엇을 어로노라. 이거 다른 작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구어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라고 앉았다가 내렸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며 노화, 갈대꽃을 뜻하네요.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우러공 존니는 곳, 울면서 서로 쫓아다니는 곳라고 해서 기러기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면왕정에서 본 3가지를 우리가 파악했습니다. 물, 2번째는 모래사장, 3번째는 기러기, 그리고 3페이지에서 4번째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제 면왕정에서 4번째로 본 산봉우리가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것부터 해석해 봅시다. 넓은 길 밖에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뇌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넓은 길 밖에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아놓은 게 산이었겠어요? 병풍이었겠어요? 그림이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산이었겠죠? 원관념. 이 원관념 산이 너무나 아름다운 속성을 지녀서 병풍과 그림의 보조관념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산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네요. 5번, 6번 컷에서 4번, 5번이죠.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끊어지는 것 같고 이어지는 것 같고 산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숨기도 하고 어떤 봉우리는 보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산봉우리의 다양한 모습. 계속해서 면왕정에서 본 산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츠러운, 여러분 어지러움. 근데 어지럽다가 부정적인 의미 아니고 지금 아름다운 경관을 소개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시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이츠러운,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야, 유명한 척하며 하늘도 저어하다라고 하는 고어입니다. 고유어. 두려워하지 않는 우뚝히 섰는 것이, 우뚝 선 것이 추월산 머리 짚고 추월산이 우두머리 산이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다양한 산들의 이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거하고 있고요. 나열하고 있네요. 그러니 허공의 벌어거든, 이렇게 추월산 아래로 쭉 벌렸거든, 늘어져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근 창에 머문 것도 하도 할시야. 멀고도 가까운 푸른 벼랑에 머문 것이 많기도 많구나. 면왕정에서 보는 풍경 중에서 이런 산봉우리들이 다양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데 정말 많기도 많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3페이지까지 면왕정에서 내려다본 원경이 잘 소개되어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 내용 뭐겠어요? 면왕정에서 본 그런 사계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네요. 봄 첫 번째 컷에서 우리 봄을 상징하는 대상이 다 나오고 있어요. 자연물이 구름, 안개, 노을, 산, 아지랑이, 이렇게 4개의 봄을 상징하는 자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모든 표현의 주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흰 구름과 뿌연, 연하, 안개와 노을, 푸른 것은 산, 아지랑이로구나. 두 번째 컷. 천암 만학을, 암은 뭐예요? 바위. 만학을, 골짜기를 제 집을 삼아두고, 제 집으로 삼아두고. 집에 삼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구름, 연하, 산, 아지랑이가 천암 만학 속에 숨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나오기도 해요. 이런 모습을 3번째 컷에서 소개하고 있네요. 나면서 들면서 일해도 군안지고. 여기서 여러분한테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일해, 아양이라고 우리가 꼭 기억해 놓읍시다. 지금 누가 아양을 떤다는 거야? 여기 나오는 주어, 흰구름, 연하, 사남이 아양을 떤대요. 얘네들이 정말 아양 떨 수 있나요? 아니죠. 여기에는 감정이입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감정이입이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의인법도 함께 드러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아양의 주체가 구름과 연하, 산암과 같은 자연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양 떠는 이 심정은 누구의 심정이야? 화자의 심정인 거고, 화자가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그냥 산 봉우리 사이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네 가지 주체를 보고 아양 뜬다라고 했으므로 감정이입과 의인법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컷부터는 자연스럽게 빠르게 갈게요. 이 네 가지 주체가 이런 행동을 한대요. 오르기도 하고, 나리거니 내리기도 하고, 장공에 떠가기도 하고, 광야로 건너가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옅기도 하고, 짙기도 하고, 사양과 섞어져서 새우조차 뿌리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새우 체크하세요. 새우는 가랑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덟 번째 컷부터는 여름이 나타나네요. 8, 9, 10을 빠르게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남여를 배야 타고, 남여를 제 쪽에서 타고 소라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오며 가며 할 때 녹양의 우는 황행, 교태 겨워 하는 배야. 푸른 버드나무에서 황행, 꾀꼬리가 교태 겨워 하는구나, 흥에 겨워 하는구나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가 보이나요? 여기 있죠? 네, 계절감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네요. 화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시어는 보이나요? 여기 있네요. 남여, 화자의 신분. 네, 양반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뚜껑 없는 가마를 타고 나서 소라래로 이렇게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녹양이 짙어졌는데 꾀꼬리 지저귀는 소리가 매우 흥에 겨워하는 것 같더라는 내용이죠. 우리 여기서 어떤 표현하고 찾을 수 있겠어요? 꾀꼬리가 정말 흥에 겨워서 지저귀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그 꾀꼬리 옆을 지나는 화자, 남엿한 이 화자의 심정이 흥에 겨웠던 그런 마음이었겠죠. 여기에 감정이 또 드러나 있고요. 또 하나, 지저귀었다고 했잖아요. 황행이 지저귀었으니까 청각적 심상. 고전 작품이긴 하지만 되게 많은 그런 표현 방법이 동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5페이지 1, 2, 3에서 우리 여름 묘사 마무리합시다. 나무새, 나무 사이가 잦아지어 우거져서 수음이, 녹음이 얼린 적에 울창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수음이라고 하는 단어, 녹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역시 계절감, 여름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백척난간에 긴 조름 내어 편이. 백척난간에 가니까 졸음이 오더래요. 여기서 백척난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면왕정이겠죠. 수면 양풍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물에서 불어오는 좋은 바람이 그치지 않았답니다. 네,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 만족감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여름이었습니다. 가을은 짧네요. 가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서리, 황혼. 서리는 가을에 내리는 그런 계절적 현상이고요. 황혼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누런 구름이 사실 고전에는 없었겠잖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거는 들판에 노랗게 익은 곡식을 뜻합니다. 진설이 빠진 후에, 된설이가 거친 후에 산빛이 금슈로다. 금슈, 비단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뭘 보고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죠. 원관념은 단풍이겠죠. 네. 황후는 또 어찌 만경에 펼쳐져 있는가. 어적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분이 난다. 어부도 흥에 겨워서 달을 따라서 피리를 불고 있는 모습으로 가을을 묘사하고 있네요. 여기 나타나는 두 개의 계절감이 나타난 시어와 가을에 느끼는 흥이 이 작품의 가을분의 감상 전부입니다. 겨울입니다. 초목이 다 진 후에 겨울인 거 태가 확 나죠. 강산이 매몰커늘, 뭐에 매몰됐을까요? 눈이 왔나봐요. 조물이 헌사하야, 야단스럽다라고 하는 시어였고요. 우리 상충곡에서도 배웠는데 지금 이 작품 전체가 자연에 대한 예찬이다 보니까 이 시어 역시 긍정적인, 야단스럽다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거 우리 알자고 했네요. 빙서를 꾸며내니 눈이 왔나 봅니다. 계절감 알 수 있는 시어 나왔네요. 겨울. 계속해서 겨울에 대한 묘사예요. 조물주가 앞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빙설로 온 세상을 꾸며내니 경궁요대와 달나라 궁전과 옥해은산이, 옥 바다와 은산. 여기서 은산을 우리는 어떻게 체크하냐면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산이 은색일 순 없잖아. 그래서 빙설이 내린 후에 산의 모습을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설경. 경궁요대와 옥해은산 같은 설경이 안저에 버러시라 눈앞에 펼쳐졌구나. 마지막 세 번째 컷, 건곤. 온 세상을 뜻하는 거죠. 건곤도 가암열시야 풍성하구나. 간대마다 경이롭다. 라고 해서 겨울의 경치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의 이야기가 끝났나 봐요. 이제 여기 첫 행을 보니까, 네 번째 컷을 보니까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없다라고 해서 지금 겨울 이야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바로 네 번째 컷부터 결사라는 뜻이겠죠. 선생님이 상충곡에서도 강조했어요. 본사하고 결사는 선생님이 직접 해줬거든요. 결사는 중요합니다.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없다. 여기서 상충곡처럼 인간에게는 어떤 표시를 해줘야 될까? 세모겠죠? 홍진처럼. 네. 근데 내 몸이 왜 겨를이 없을까요? 자연, 신화, 하늘아. 겨를이 없는 거지.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은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낳고. 다섯 번째 컷부터는 자연 친화하는 바쁜 일상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덟 번째 컷까지 이어지네요. 시비도 닫을 시간도 없고 진 곳도 뉘 쓰려뇨. 쓸 수가 없네요. 아침이 나쁘거니 조심하세요. 나쁘거니는
나빠요 아니야 부족한데 저녁이라 스를 쏘냐 저녁이라고 시를 쏘냐 아침 저녁으로 자연 친화하겠다는 뜻이겠죠. 오늘도 부족하면 내일이라고 안 부족하겠냐 라는 뜻이죠. 자연 친화하느라고 바쁜 일상을 우리는 방금 감상하였습니다. 바쁜 일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네요. 이 묘해 산에 앉아보고 저 묘해 걸어보니 벌로한 마음이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여러분 여기서 벌로한 마음 조심하세요. 벌로한 마음은 꼭 마음에 갈등이 많은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을 즐기느라 바쁜 마음이라 자연을 즐기느라 바쁜 마음이지 그러므로 긍정적인 정서이지 부정적인 갈등의 마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자연 친화하느라고 바빠서 버릴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자연 즐기는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쉴 사이도 없대요. 그런데 누구한테 여기 이곳에 오는 길을 전할 틈도 없대요. 너무 바쁘대요. 다만 한 청려장이 다 무디어 가노메라. 하나의 청려장이 이거는 지팡인데 청려는 지팡이를 만든 재료인가 봐요. 명화주라고 하는 재료로 만든 지팡이가 무디어 가노메라. 무디어 가는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지팡이가 무디어 갈까요? 자연 즐기느라. 네, 이렇게 자연 속에서 흥취와 즐기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팡이가 무뎌지도록 닳아지도록 자연을 친화하는 내용이 직전까지 언급이 됐었죠. 자연 친화 더하기 술은 공식처럼 흥취와 연결이 된다라고 쌤이 이야기했습니다. 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감정은 흥취일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제 술이 이것대요. 내가 벗이라고 쓸 줄 알았느냐? 그래서 벗을 소개할 줄 알았더니 벗이 뭐냐면 악기를 불고 악기를 이렇게 손을 타게 하고 악기를 켜고 이하며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는 배다 재촉하는 거. 벗의 정체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벗이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의 정서와 취흥과 맞닿아 있다는 걸 아시겠죠? 이렇게 살다 보면 근심이야 있겠어요? 없겠죠. 근심 세모 해놓고 없고요. 시름 없고요. 네, 누우락 앉으락 구부락 젖히락 누웠다 앉았다 굽혔다 젖혔다 그렇게 사나봐요 날마다. 읊으면서 시를 읊으면서 휘파람 불면서 노해 기억해 놓으세요. 실컷 놀거니 자연 속에서 악기 불고 이렇게 실컷 노는 또 이렇게 실컷 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정은 취흥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화자가 자신의 이 즐거움과 한가로움을 이제 중국 즐거움 풍요의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넓고 1월도 한가하다. 자연 속에서 친화하면서 살면서 한가로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습니다. 강호가도. 희왕은 태평성대를 뜻하는 그런 고사를 도입했습니다. 중국의 고사를. 화자는 원래 태평성대를 몰랐는데 지금이야 기로구나 태평성대로구나 라고 하여서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만족감이 높은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두 번째, 신선이 어떻게 생겼든지 이 몸이야 기로구나 내가 신선이다 라고 하여서 자연 속의 한가로움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강산풍을 거느리고 내 100년을 다 누리면 100년 자신의 평생을 뜻하겠죠. 악양루상의 이태백이 살아온다 한들 여러분 세 번째 비교 대상이 나옵니다. 풍류의 대마왕이라고 하는 이태백이 살아와도요 호탕정해야 자연 속에서 느끼는 이러한 즐거움을 뜻합니다. 이에서 더할 수 있냐 자신의 삶보다 더하겠느냐 이태백이 나보다 더 즐거웠겠느냐 나의 서리법이 드러나고 있고요. 나의 만족감, 흥취, 즐거움이 이태백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자신이 자연 속에서 누리는 이 모든 즐거움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이런 군도 이렇게 지내는 것도 역군은 이셨다라고 해서 임금의 은혜로 돌리는 임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영군지정 군은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행에 나타나서 결정적으로 상충곡과 다른 부분이 되어 있었죠. 이 부분 잘 체크해 놓으세요. 작품 해석과 중요한 내용을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관할게요. 갈래는 뭐예요? 개인의 자연 친화의 흥취, 즐거움,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서정가사, 양반가사, 송순이 양반의 관직에서 물러나서 지은 작품이므로 양반가사, 은일가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강호 한정가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제는 무엇입니까? 자연 친화의 즐거움이겠죠? 자연 친화의 즐거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체크 꼭 해줘야 되죠. 임금에 대한 감사. 이 작품의 특징 분석하겠습니다. 특징은 표현 방법으로 선생님이 채워진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했었죠. 비유, 직유 등등등 우리가 체크했던 그 모든 표현 방법이 여기 다 들어와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서리법도 쓰였다는 거. 서리법 쓰였던 거 확인했었죠. 그리고 가사가 길어질 수 있었던 건 대구법과 같은 표현 방법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계절 변화를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사계의 변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우리 표현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면왕정가에 대한 내용은 학습은 끝내고요. 우리 올림포스 문제 간단하게 다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면왕정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올림포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보면서 가 부분을 같이 해석해 봅시다. 지문 보기 전에 문제부터 봅시다.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보기 문제입니다. 3점 보기 문제니까 다 읽고 나서 주작품 감상이 끝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가 지문 들어갑니다.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결을 없다. 인간 세모 해야겠죠? 속세. 내 몸이 결을 없다 밑줄 하세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내 몸이 결을 없다란 바쁘다는 뜻이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자연 친화하느라. 가 부분은 면왕정가의 결사 부분에 해당합니다. 결사 부분에 해당하고 결사는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자연 친화하는 구체적인 양상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읽고 해석 안 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려 하고 자연의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돌도 만지려 하고 밤이란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낳고 살인무는 누가 닫으며 진꽃은 누가 쓸까. 자연 친화하느라고 겨를이 없어서 이런 것을 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죠. 또 여러분 조심해야 될 표현 나오네요. 아침이 나쁘거니, 나쁘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부족하거니, 저녁이라 싫을 소냐. 저녁에도 싫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자연 친화하느라고 하는데 부족했으니까 저녁에 자연 친화하는 게 싫을 소냐? 서리법이 들어있고요. 저녁에도 자연 친화하는 것이 싫지 않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만큼 자연 친화의 삶에 대해서 지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술이 이것 가니 벗이랴 없을 소냐. 또 서리법 나왔어요. 벗이 있대요. 어떤 벗이냐면 여기요. 이런 게 자기의 벗이래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자연 친화. 자연 친화가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술이 등장하면 무조건 이거는 흥취랑 연결된다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죠? 네, 술이 이것으니 벗이라고 없겠느냐. 서리법 나오고 벗이 있는데 악기를 부는 것도 자기의 벗이고 악기를 타는 것도 자기의 벗이고 악기를 켜다가 뭐예요? 켜는 것을 뜻하죠. 바이올린을 켜다 하는 식으로 이하면은 뭐예요? 이하다, 몸을 흔들다 라고 하는 뜻이죠. 온가지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거니 배하거니 재촉하거니 여기서 감정 나왔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자연 속에서 계속해서 취흥을 느끼는 중이구나. 만족감을 느끼는 중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네, 흥과 만족감을 느꼈다면 근심이란 있겠어요? 없겠네. 서리법으로서 근심 못 느끼고 있다고 알려주고요. 싫음이라고 해서 나에게 붙어 있겠느냐? 나에겐 싫음도 없겠다 라고 하는 화자의 상태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또 이 사람은 화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요. 요렇게 눕고 앉고 굽히고 젖히고 시를 읽고 휘파람 불고 실컷 놀고 있습니다. 만족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겠네요. 흥이 네, 느껴집니다. 여기서 내용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흥을 느낀다라고 하는 내용 파악했어요.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얼만큼 만족하는지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천지도 넓고 넓고 1월도 한가하다. 네, 여기서 끝나네요. 희왕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희왕은 고전 운문과 산문에 많이 등장하는 태평성대를 구가한 황제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사를 통해 희왕은 태평성대를 뜻하는데 이적이야 기로구나. 지금이 그 태평성대의 시기래요. 자연 친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과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신선이 어떻던지 모르겠지만 신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풍류를 느끼는 대상이겠죠. 이 몸이 기로구나. 내가 풍류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겠죠. 보겠습니다. 강산풍을 거느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악양로 향해 이태백이 살아온다 한들 호탕한 정해야 이보다 더할 수냐. 내가 느끼는 호탕한 정해보다 더하겠느냐. 서리법이 쓰였고요. 더한다는 뜻이야. 내가 더 호탕한 정해가 크다는 뜻이야. 그렇죠. 나의 호탕한 정해가 크다라고 해서 이태백 역시 중국의 풍류의 대가인데 그 사람이 느끼는 그런 호탕한 정해보다 나의 호탕한 정해가 더 크다라고 하는 비교 대상으로서 이태백을 언급하고 있네요. 마지막 행 갑니다. 결사의 마지막 행. 이 몸이 이런 굼도 역군은 이셨다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어떻게 자연 속에서 흥과 만족감을 느끼고 호탕한 정해를 느끼면서 사는 이런 것도 다 역군은 이셨다라고 해서 임금의 은혜로고 나는 이에 감사한다라고 하여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나 작품 보겠습니다. 나 작품은 여러분 눈에 익은 세주 구조가 나왔어요. 세주 구조, 고전 운문, 시조. 첫 행이 사음 복격으로만 떨어지는 게 확실하면 시조가 확실한 겁니다.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니. 아, 이거는 시조가 맞구나. 시조가 맞은데 지금 하나의 제목을 두고 연의 형태로 각 평시조가 연결되어 있죠. 이거는 연시조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대부분의 시조 작품들은 평시조를 뜻합니다. 제목이 없지만 연시조만큼은 하나의 제목으로 그 제목에 관한 각각의 연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흥에 대한 작품을 보고 와서 그런지 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어가 제목이 눈에 들어오네요. 흥을 느끼나 본데 어떤 흥이야? 충만한 흥을 느낀대요. 무엇으로 인해서 과거에 윤선 돌아가면 유명한 양반이죠. 귀양까지 가실 정도로 삶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서 충만한 흥을 느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1수 들어갑니다. 현대시와 다르게 1년, 2년, 3년 하지 않고 1수, 2수, 3수라고 부릅니다.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뜻을 모르는 놈들은 웃는다 하겠지만 어리고 혀암의 뿌새는 내 분인가 하노라. 화자는요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 자연 속에서 초가집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나의 뜻을 모르는 나의 이런 어리석고 혀암의 뜻 시골 내기의 어리석은 뜻이라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비웃겠지만, 네, 그러면 산수에서 띠집을 짓는 어리고 혀암의 뜻을 지닌 화자와 이 대상은 서로 대립적인 정서를 가진 시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화자는 어떤 삶의, 동그라미의 삶의 가치를 느낍니까? 아니면 세모의 삶의 가치를 느낍니까? 네, 나는 이것을 내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 걸 보니까 동그라미에 더 가치를 느낀 것 같고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이 세모는 뭐예요? 세속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뜻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관직에 있는 사람들 뜻하겠죠. 혀암의 뜻이 정말 어리석고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겠습니다. 이수 보겠습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보리밥 풋나물 자연 속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소박한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네요. 근데 소박한 음식도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먹어? 알맞게 먹고 있죠.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는데 그 남은 일이야 부러울 줄 이시랴. 서리법이 쓰였네요. 네. 그 남은 일은 부럽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거니까 이 그 남은 일은 여기서 일수에서 나온 세속과 관직의 삶을 뜻하고요. 바위 끝 물가는 화자가 있는 이런 자연의 공간을 뜻하고 화자가 지향하고 긍정적으로 만흥을 느끼는 공간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 분인가 하노라. 뭐가 내 분이에요? 자연 속에서 띠집을 짓고 사는 게 자신의 분수에 맞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분지족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분수에 만족함.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옵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고요. 소박한 음식. 배부르게도 먹지 않아요. 알맞게 먹고 있죠. 네. 초가집에서 이러한 소박한 음식을 먹고 있다. 부유하게, 화려하게 살지 않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사자성어는 뭘까요? 네, 옆에다 쓰겠습니다. 안빈낙도. 우리가 자연 친화와 더불어서 항상 나오는 이러한 두 개의 개념을 이렇게 구별해 놓기 바랍니다. 안빈낙도는요, 빈을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가난하지만 낙도, 즐거움의 도를 느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함은 일이 부럽지가 않다는 건 자신이 즐겁다라고 하는 즐거운 정서라고 한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3수 보겠습니다. 잔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서리법 나오네요. 지금 화자가 잔을 들고, 이 잔은 무슨 잔이겠어? 술잔이겠죠. 혼자 앉아서 먼 매를 바라보니 자연 속에서 친화하고 있는 거네.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자신의 자연 속 친화적인 삶이 님 보는 반가움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자연 속 친화적 삶의 만족도를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네. 말씀도 우음도 아니어도 해석 잘하세요. 우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웃음이에요. 말씀도 웃음도 없어도 뭐가요? 이 주어는 산이에요. 산. 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웃어주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윤선도 화자가 느낀 정서는 뭐예요? 무라일체 되겠죠. 나와 자연의 일체. 좋아하는 그러한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와 나가 기본적으로 자연 친화라고 하는 큰 이야기거리를 두고 엮여 있다는 거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 아래 선지를 보니까 선지가 달리 뭐뭐가 달리라고 하는 문구가 포함된 선지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푸는 방법을 정리해 주세요. 사고가 꼬이지 않게 풀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에 대한 서술어만 분석을 하세요. 근데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서 오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체크하게 한다면 머리에 속에서 사고가 꼬이지 않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2단계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체크하는 2단계에서 오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훨씬 더 절약될 겁니다. 그럼 한번 연습해 볼게요. 뭐뭐가 달리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므로 주어와 서술어를 체크했습니다. 면왕정가는 감정을 절대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특징인데 우리 가를 한번 쭉 읽어봤으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취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감정을 절대하지 않고 직접 표현한 그런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주어와 서술어 관계에서 오류가 났으므로 이 선지는 소거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습의 상황이니까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나에서는 감정을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직접 제시한 부분이 없어요. 비교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든가 서리법을 통해서 돌려서 표현하든가 등 직접 표현하지 않고 절제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2번 보겠습니다. 나는 주어 밑줄 영탄적 어조를 사용한다. 영탄적 어조는 감정을 격하게 나타내는 표현법으로
주로 와! 라고 하는 감탄사나 종결어미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가에서 쓰인 이런 서리법 같은 것도 크게 보면 영탄법의 한 하위 항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에서도 영탄적 어조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번 선지는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먼저 체크할 거니까 나의 영탄적 어조,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타나는지 살펴봅시다. 1번에서 나 작품은 감정 절제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도 영탄법이 보이지 않고 있기도 하겠지만 서리법이 여기서도 찾아지네요. 직접적인 영탄적 표현은 안 사용됐지만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영탄법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이 자 이제 여기까지 맞았으니까 뒤에 효과를 매칭하세요. 영탄적 어조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번에서는 예찬하는 효과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찬을 위해서 쓰인 서리법입니까? 아니죠. 나의 이런 안분지족의 삶이 관직의 삶보다 부럽지가 않아. 내 삶이 더 좋아. 라고 하는 만족감에 대한 부분이지 예찬까지는 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도 틀렸고 이 부분에서도 틀렸네요. 결국 가에서도 서리적 표현을 통한 영탄법도 사용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2번 선지도 틀렸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3번 선지 갈게요. 가와 나는 모두 서리적 표현을 통해 선생님 방금 2번에서 말했죠. 가와 나 모두 서리적 표현이 쓰였다라고 했으므로 여기 맞았고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강조하는 목적으로 쓰였다는 거 알 수 있네요. 3번이 정확한 설명하고 있고요. 자, 4번.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어구 반복을 통해 동일한 어구가 반복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동일한 어구. 선생님은 가에서 이 부분이 확인이 돼요. 그죠? 구절이니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나에서는 동일한 구절이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더 확인하면 알 수 있겠죠. 네. 4번은 조금만 더 선생님이 수정하자면 동일한 어구라고 한다면 정확히는 동일하지 않네요. 이거는 대꾸를 기반으로 약간의 변형 비슷한 통사 구조를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거지 동일한 어구를 반복하고 있다고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수정합니다. 가에서는 동일한 어구를 찾을 수는 없고 비슷한 유사한 통사 구조는 확인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글씨가 정말 안 이쁘네요. 여러분 이 부분 말로 읽어줄게요. 유사한 통사 구조. 이게 바로 뭐예요? 대꾸의 의미죠. 다시 써도 별로 안 이쁘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알아서. 자, 5번 들어가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두 대상의 색채 이미지를 대조해서 그러면 가를 한번 볼까요? 가를 아무리 봐도 색채 이미지가 보이진 않아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 가에서는 그러나 색채 이미지가 나타났던 게 있었지? 선생님이 앞에 강의했던 거에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면 빙신 말고 빙산 이런 거에서 백색의 이미지가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대조까지는 하지 않았죠. 네, 나는요 색채 이미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네요. 네. 문제 2번 갑니다. 보기를 참조해 가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미음이 보여야 하니까 화면을 좀 작게 해볼게요. 네, 보기부터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작가가 41세 되던 해 벼슬을 그만두고 담양에 내려가 면왕정을 짓고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였다. 면왕정을 짓고 벼슬을 그만두고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였다. 이 작품은 그때 지어졌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풍류를 즐겼고 또 결사 부분에서는 호연한 호연한 기상도 느껴지며 세 번째 유교적 충사상도 결합된 강호가도의 전형을 확립한 작품이다. 지금 면왕정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네, 작가가 벼슬을 그만두고 담양으로 내려온 것을 의미하겠군. 그래요. 이 부분을 바탕으로 기억을 해석한 것이니까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자 2번 니은은 아침이 부족하면 저녁이라도 싫겠느냐? 자연 친화하는 데 밤낮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면왕정을 짓고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 이 부분을 바탕으로 오케이. 3번 디귿은 어떻게 놀았냐면 눕고 앉고 굽히고 젖히고 씨를 읊고 휘파람 불면서 실컷 놀았대요. 자, 디귿은 작가가 자연에 있으면서도 정말 아니죠. 근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작품이었으니까 3번은 정말로 땡. 자, 4번 리을 호탕한 정혜야 나보다 더 하겠느냐? 아니 이태백의 호탕한 심정도 호탕한 즐거움도 나보다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맞아요. 이 부분을 바탕으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미음 이 몸이 이런 굼도 역군은 이셨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다 임금님 은혜다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바탕으로 그럴 수 있어. 오케이입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가 있을 텐데 마지막 한 문제는 나에 관한 문제고요. 니은 디귿 리을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충분히 올바른 설명이라고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작품은 현실 구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속세의 부정적인 특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체에 만족하고 안분지족, 안빈낙도, 무라일체, 자연친화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면왕정가 문제까지 다 풀어봤어요. 고생했습니다.